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1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배임죄, 지금까지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거기다 넣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배임죄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다른 이런 개발 사업에는 거의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처음 기초 문서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빠진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게 이제 배임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장애물로 등장한 것은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나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간부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 중간 연결고리가 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조금 더 관련자들, 유동규 씨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잘 조사를 하면 구성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와 별개의 또 다른 배임죄를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제 문화일보 보도에 보면 그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죠, 어제.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죠.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로 2010년부터 18년까지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을 할 때인데, 도시개발 업무 담당자들 주로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대장동 사업 초기에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7월 21일 날 이때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이호근 씨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22일 날에는 또 2대 위원장 이상락 씨를 불러서 조사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반부패 수사 3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대장동 사업의 초기 과정이 어떻게 진전이 돼 있느냐 하는 걸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선 이 수사는 직접적으로는 옛날에 작년 9월에 고발했던 것이 아니고 올해 5월 달에 원주민들이 고발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주민들은 뭘 고발했느냐? 자기네들 의사와 전혀 다르게 토지를 수용하고, 성남시가 그 다음에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다가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러니까 배임이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용하는 거, 수용하는 것까지야 그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수용을 했는데, 자, 그거를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은 이제 시행사인 성남애들이 주로 이제 그걸, 이게 민관 합동개발이니까 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가져갔단 말이죠. 5개 블록을. 근데 이 5개 블록을 경쟁 입찰이나 또는 추첨이나 이 법에 규정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우리 계약하자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집 사고 팔듯이 계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수의계약은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 수의계약을 화천대유가 함으로써 거기에서 지금 예상컨대는, 아직 결론이 완전히 난 건 아닙니다만, 예상컨대는 대략 한 3천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3천억 원은 부당이득 아니냐? 원천적으로 만약에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할 권한이 없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화천대유가 그동안에 배당금 등으로 이렇게 해서 얻었다는 4천억 원하고 별개의 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5개 블록을 했는데, 자, 이런 거죠. 이 토지를 이제 수용을 해서 그게 13개 블록인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성남시장이 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이 그 모든 것을 결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결재를 해서 화천대유가 3천억 원을 이 5개 블록 토지에서만 가져갔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년 작년 10월 18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 이게 마지막 국정감사였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급 문제하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고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국토교통부 회신 이거는 수의계약 근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행법상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그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이제 나머지는 뭐 조항 뭐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도시개발법이라는 데 보면 이 대장동 그 개발은 도시개발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데 보면 거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급하는 그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추천 방식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시개발법에 보면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 뭐 이런 걸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용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공유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11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우덕성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우덕성 변호사가 쓴 그 대장동 책에 보면 11가지의 화천대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11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공급을 했다. 근거가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 이겁니다. 그러면 화천대유가 자격도 없는데 그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가져갔다. 그럼 그 부당한 이득은 당연히 그건 무효가 되는 거고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당한 이득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총체적인 계획 또는 토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다 하는 것들은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그러면 눈 딱 감아주고 이걸 결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 검찰이 따져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형사상 배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화천대유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걸 묵인했거나, 묵인했으니까 그게 공급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법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회신 내용은 수의계약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까지를 따지면 작년 국정감사 발언까지를 따지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명확하게 알고서도 사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지금 중앙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 이 초기 단계의 최종 목표가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관련한 또 다른 배임죄 부분이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배임죄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배임죄. 이게 이제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와 달리 화천대유가 이 13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을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서 지금 예상컨대 한 3천억 원 정도의 이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화천대유는 원래부터 그 수의계약을 할 자격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불법이고 거기서 만약에 이득이 3천억 원이 확정이 된다면 이거는
반환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계획들을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했다. 이게 배임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검찰이 그것까지 뭐 완전히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최종 목표가 거기에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제가 그 며칠 전에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거의 재수사를 한다. 근데 재수사의 근거가 바로 5월달 원주민들의 고발인데 그 원주민들이 고발한 핵심 내용이 바로 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요 화천대유 토지 공급 불법성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보다 아마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이 배임죄가 뭐 이렇게 금방 8월 28일 전당대회 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 그림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야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수사를 했었고 이재명 의원은 아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아니고 새롭게 바뀐 검사들이 그것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던 강백신 부장검사가 지금 반부패 수사 3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전개되는 과정의 목표가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또 다른 배임죄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수사의 진척도와 함께 이게 결국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걸 함께 지켜보시면 아마 대장동에 관한 다른 배임죄 부분 이게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